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마음고생 좀 할 만한 좀 지루한 장세가 이틀 동안 있었는데 오늘 2350포인트를 쫙 뻥 뚫으면서 다시 상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흐름이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대신 기간은 여기서 좀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달 넘게 올라갔는데 좀 짧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 흐름이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오늘 나타나지 않았나 싶네요. 이 2350포인트의 회복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요 저항대이자 지지대 역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기술적으로 5일선을 뚫고 그리고 50포인트도 뚫고 이렇게 올라간 흐름은 내일을 기대할 만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나씩 살펴보면 그 내용이 양호해요. 미국 시장 보시면은 1.5%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산업 1.6, S&P 1.49, 나스닥 1.54,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6% 상승했는데요. 보시면은 낙폭과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에. 뭐 반등 없이 지금 5일째 떨어졌었잖아요. 어제 보합선 하락이 멈췄고 오늘 새벽에 드디어 돌려 세우는 흐름. 그런데 이 미국에서 나이키, 페덱스의 이 소매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매주 괜찮고 소비자 신뢰 지수 괜찮으면 소비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럼 경기 민감 주단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 그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의 상승 종목군들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원달러 환율이 또 오늘 저점을 또 깼습니다. 또 이탈했어요. 이게 좋은 거죠. 외국인의 수급이 나쁘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 그러면 보십시다. 선물 매수, 외국인의 선물 매수, 이어서 기관의 주식 매수가 5천억 이상씩 들어오는 이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는 이런 외국인이 단기 접근이 나타났는데 바닥권이라고 어제 보시면은 이 바닥권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그걸 다 환매수했거든요. 손실 보고 매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오늘만 보면 즉 손실을 감행하고서도 인정하고서도 왜 이렇게 사들였을까? 더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 1.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3% 상승을 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특징 주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5일선과 중요한 자리인 2350을 돌파하는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최근 한 달 동안의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에서 더 떨어질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오늘 상승 출발해서 1.9% 상승 마감했고요. SK 하이닉스 1.5% 상승하면서 전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다소 아쉬운데요. 오늘 1% 하락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 탓밖에 할 수가 없네요. 테슬라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반등이 나오지를 않네요. 하지만 50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이 위 충분히 갈 여력 있어요. 이 위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언제? 하지만 이 50만 원 제가 초반 권역에서는 이하에서는 매수도 괜찮습니다. 매수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거기까지는 뭐 한 4, 5%면은 충분히
가능한 구역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고요. 좀 더 가져가면서 한 55만 원 권역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LG전자가 장 초반에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6.7%. 이거 대형주인데 6.7%면 뭔 일이 있는 거겠죠? 과거 여기에서 이 저항 때 한 번, 두 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해요. 지지받고 다시 지지받으면서 오늘 올라가는데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애플에서 애플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의가 왔답니다. LG에서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애플에서 손을 내민 거예요. 공동협의체. 바로 그러면서 이 전장사업부죠. 전장사업부가 지금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는 LG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5% 급등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다른 종목군들보다는요. 전기차, 부품, 그리고 특히나 이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LG전자 이 종목 하나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현우산업이 있는데요. 이 현우산업이 또 LG와 손을 잡고 거기에 포함되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윗꼬리는 달았지만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는 현우산업이 중소형주 단에서는 대표주이고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특징은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당기는 흐름도 보였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화장품주들 이츠한불 3%, 연우 5%, 애경산업 5%, 토니모리 6% 등 지금 뭐 한 보름 전쯤까지 세게 올라왔었죠. 세게 올라왔었는데 연우를 기준으로 보죠. 연우가 대장주 역할을 했으니까요. 세게 올랐다가 일정 부분 휴지기를 가졌다가 다시 올려붙이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과연 왜 그럴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난리라 그러는데 화장품 왜 그럴까? 중국 난리 났지만 내년 한 초반 정도면은 한 2월 정도면은 최고치 도달해서 거기서부터는 완화가 될 가능성 주식시장은 항상 이래요. 그러면은 중국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리오프닝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요.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면은 지금 확산세 1월 확산세 지금 일부에서는 내년 2월에 최정점 그러면 3월부터는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사이에는 뭐 사망자도 많을 거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주, 연우, 이츠한불, 앞서 말씀드렸었던 애경산업, 토니모리 이들 종목군들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코리아나라든가 한국 화장품도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이 화장품주 하면은 우리나라 내국인도 사잖아요. 어디서 사요? 해외 여행 갔다가 들어오면서 면세점에서 많이 사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롯데관광개발 여행 관련주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이기도 해요. 하나투어 3%, 모두투어 5% 급등합니다. 이 연말 연시 이 부분은 최근에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행주 연말 연시 대목이에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얘네들이
연말까지 뭐 다음 주 남았지만 연말 연시 다음 주까지는 더 여유가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 면세점이겠죠. 호텔신라 1.25% 탄력으로 보면 조금 가장 강해요. 역시 면세점입니다. 뭐 화장품, 여행 결국에는 면세점에서 사람들 물건 사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리오프닝,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이 이 해운주에도 부네요. 펜오션 오늘 6.3%, 대한해운 7%, HMM 4% 급등하면서 해운주가 왜 좋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중국이 코로나 정점을 지나면 언제요? 내년 2월 정점 지나면 리오프닝 충분히 될 거야. 이런 기대감. 그러면서 해운주에까지 이러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저도 이제 자료를 새벽에 나와서 보는데 BDI 지수, 건화물 운임 지수라고 하죠. BDI 지수가 급등했어요. 그 대표 종목이 펜오션과 대한해운이거든요. 이 BDI 지수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는 HMM이고요.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컨테이너 관련해 가지고는 HMM, 건화물 운임 지수 관련해서는 BDI 지수, 펜오션. 오늘 그러면서 오늘 관심주로 제시도 했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황을 하면서 관심주 해운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나타나면서 급등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효성 TSN, TNC, 효성 TNC요. 제가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효성 TNC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이거 무거운 주식이고 뭐 대형주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효성 TNC 이들 종목은 또 왜 올라갔을까?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활성화가 되면 그동안 특히 겨울에는요.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해요. 그래서 별로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돼? 그러면 그 수혜 우리나라 석화주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석유화학. 그래서 그 대표주 롯데케미칼 4.5% 상승했고요. 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유화 5.8%, 효성 TNC 6% 상승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눌리면은 조금씩 더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제시했었던 2350포인트 이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돌파 그리고 안착까지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만 가만 보시면은요. 어제 하락한 종목이 오늘 올라간 거예요. 바로 이 종목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래요. 어제 하락한 종목이 오늘 올라가고요. 어제 상승한 종목은 오늘 조정을 주는 순환매가 또 나타났거든요. 대형주가 올라갔고 어저께 상승했던 중소형주들은 좀 하락하고 이 순환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되지만 중심을 잡으십시오. 순환매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펼쳐질 거니까 아직 기대를 버리지 마시고 기대 유지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